구독! 양일국 박사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15% 관세 협상이 과연 성과인 것이냐. 근데 제가 이제 좀 모니터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언론들, 일부 언론들이 막 성과인 것처럼 보도하는 데가 있었는데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뭐 전문가 코멘트, 심지어 주식시장에 가장 민감한 이 개미들 반응을 보니까 성과라고 부르기에는 매우 어렵고 오히려 참사에 가깝다, 실패다 이런 반응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협상 전략에 다 이렇게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의 있다. 협상 전술이 이런 거거든요. 네. 도저히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요구를 하거나 또 협박 비슷한 걸 한 다음에 조금씩 깎아가지고 이제 절충을 하는 방식. 그래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5%를 불렀거든요. 예.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25% 관세 맞으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도저히 대한민국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살살 깎아가지고 15%에 맞춰주니까 마치 우리가 성과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최면 비슷한 걸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25에서 15로 깎인 게 아니라 0에서 15로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 지금 심지어 이렇게 제가 오면서 이렇게 언론사 분위기를 체크해 보니까 예. 반미 성향이 뚜렷했던 단체들도 네. 이 정도면 우리 뭐 잘한 거 아니냐. 아니 관세를 0으로 만들었던 FTA를 그렇게 비난했던 분들이 예. 관세가 15%로 올라갔는데 이거 이 정도면 대통령 잘하는 거 아니냐. 이 국가 전체가 지금 뭐 하나의 코미디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15%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이 대체로 15% 정도로 수렴이 되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을 할 때 좀 손해를 보지 않는 정도로 맞춰준 것은 그 의미가 있지만은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드러난 것만 한 4,500억 달러 투자하는 조건으로 15% 받아낸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뭐 487조 원이라고 하는데 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600조 안팎이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1년 먹고 살 돈을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15%를 받아온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찬을 하거나 뭐 엄청난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투자 금액별로 보면 이제 GDP가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국가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인데 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5배 정도 GDP가 많아요. 예. 명목으로 보나 실질로 보나. 그런데 일본이 지금 GDP 대비해서 한 13.7% 투자하는 거고요. 우리는 18.4%로 나온단 말이에요. 더 많이 투자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대비 국력이 절반 이하인데 절반 이하임에도. 투자 GDP 대비 우리 투자 금액이 더 높단 말이에요. 예. 이것만 볼 때 이건 상당히 지금 약간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둔 측면이 있지만은 좀 가혹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1,000억 달러의 그 미국산 LNG도 우리가 장차 구매하겠다. 근데 이 조건은 다른 나라에선 안 보이는 거예요. 일본 같은 나라도 비슷한 게 있긴 한데 네. 미국산 에너지를 뭐 잠정적으로 이렇게 수입량을 늘릴 것을 검토한다. 이 정도만 들어갔거든요. 예. 우리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가 됐으니까 네. 우리가 많이 양보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뉴스에서 이 부분이 좀 잘 안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인데 네. 우리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실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앞으로 그 MRO 좀 많이 도와줘라. 그 대한민국의 조선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 얘기가 나올 때를 좀 돌아보면 네. 우리나라의 우수한 조선 인력 시설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일본의 MRO 시장을 우리가 선점을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고장난 미국 군함을 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군함 제작까지 간다면 우리가 동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상당히 들떴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조선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대박이죠, 이거는. 근데 지금 얘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사가 활약하는 게 아니고 1,500억 달러 정도의 미국 MRO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펀딩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미국 고장난 배가 들어와서 수리를 하고 또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머물다 가고 정비하고 이제 이런 어떤 단꿈에 빠져 있다가 이게 날벼락 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물론 이제 정부 발표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인력들 또 우리나라 숙련공들 기술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 협력해서 우리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이거 뭔가 좀 우리가 큰 시장 하나를 뺏긴 거 아닌가. 게다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본은 US 스틸을 가져갔잖아요, 지금요. 예, 예. 그럼 미국 영토 내에서 MRO 산업이 부흥이 됐을 때 그 열매를 우리가 많이 가져갈 건가, 일본이 많이 가져갈 건가. 벌써 지금 점점 이제 돌아가는 형국이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이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그 이런 점들을 좀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예리하게 짚어야 되는데 아주 무슨 25%에서 15%나 깎아줬어. 지금 여기에 이런 이상한 승리의 단꿈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좀 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제지들은 그래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15%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보다는 부정적인, 비관적인, 사실 뭐 일부러 비관적으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경제지들이라면 이런 팩트들을 다 알 것 아닙니까? 미래 전망 같은 것들도. 그럼 그 점은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나마 경제지들이 그런 단꿈에 같이 취해 있지는 않은 게. 이게 정치부 기자하고 경제부 기자랑 만나면 서로 이게 팽팽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물론 팩트와 취재라는 이제 기본적인 기자들의 능력 플러스 약간의 문학성이 요구되죠. 아, 그렇죠. 정치인의 한숨, 뭐 정치인의 눈빛 여기다 막 의미를 부여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석하고. 네, 근데 이제 경제 신문은 속된 말로 얄짤없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숫자와 재무제표에 근거해서 기사를 써내려가는 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를 그렇죠. 강조하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연간 뭐 회계, 장부 이런 거 분석하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부 기자들은 보통 정치부 기자들 좀 낮춰봅니다. 야, 니들이 소설가지 기자야? 이런 정서가 좀 있고 예. 정치부 기자들은 저렇게 숫자만 보고 저렇게 낭만 없는 것들 뭐 이런 정서들이 좀 있는데 네. 그나마 경제지 일부들이 좀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섭섭해하지 말고 이 회초리를 통해서 앞으로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때까지 트럼프 대통령 설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 거고 지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한국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나 있는데 뭘 걱정이냐 이런 말까지 하는데 외환 보유고라는 건 아시다시피 저축된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달이 또는 분기별로 결제할 돈 있으면 나가고 또 들어올 돈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한 4분의 1 정도는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환 보유고를 빼다가 지금 미국 투자금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만 해도 우리가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지금 발표된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2주 뒤에 우리나라 기업인들 뭐 삼성, 현대 이분들 데리고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다.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뭐 지금 대충 한 1천억 달러 정도 이야기 나오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럼 벌써 그러면 5천억에서 6천억 불 정도의 대미 투자금을 지금 주고 15%를 만든 건데 저는 이게 몹시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예전 냉전 시대부터 이 북중러와 국경을 맞대고 그 가장 고된 최전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대한민국이 조금 부당하거나 좀 이렇게 좀 응석을 부려도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 우리가 그래도 고생하는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좋은 시절은 끝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한미동맹이나 무슨 자유우방이라는 그런 상당히 선언적인 이런 이념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는 듯이 누려왔던 한미동맹의 수혜도 이제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소고기 지키려고 다른 산업들을 뭐 등한시한 거다라는 반응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근데 이런 채팅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얻어낸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라는 상징적인 숫자 그리고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사실 별 실질적인 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를 30개월 이전에 뭐 도축을 하고 그래도 배 타고 오는 시간이나 뭐 이렇게 따져보면 꼭 29개월까지는 안전하고 30개월부터 문제가 있느냐. 이게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뭐 좋게 말하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가공의 공포입니다. 그게. 그리고 뭐 그냥 톡 터놓고 얘기를 하면은 2008년에 전국을 휩쓸었던 그 광우병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금 쇠고기 잘 드시거든요. 그때도 미국 가서 소고기를 먹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 유력 매체가 그 광우병 촛불 시위 한 2년 지난 다음에 관계자들을
쫓아가서 집요하게 다 물어봤어요. 그때 뭐 백분 토론 이런 데 전화해서 막 눈물을 흘리던 주부한테 다시 전화했더니 저 가족들이 이런 거 통화하는 거 원치 않아요. 뭐 이러면서 전화 끊고 그리고 또 뭐 심지어 그 미국에서 그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그 여자 사장님이 아주 용기 있게 증언하셨거든요. 야, 광우병 촛불 시위 할 때 연단에 서가지고 막 마이크 잡은 정치인들 미국 우리 집 와서 고기 잘 먹고 갔다. 아 맞아요. 예. 그런 과거를 돌아볼 때 뭐 우리 저 대미 협상단 어떤 분이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 시위하는 사진을 미국 관계자한테 보여주면서 설득을 했다 그게 그러는데 뭐 카드인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되고 있던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 좀 미국인 내지는 전 세계 이 우리 우방들이 예.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니 저 나라는 왜 있지도 않은 광우병을 가지고 저렇게 아직도 저런 걸 믿는단 말이야? 이런 반응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니 그때 재밌는 일이 2008년 당시에도 이제 그 문화예술계통에 종사하는 제 지인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뭐 광화문에서 한판 뭐 문화예술 축제가 벌어지니까 뭐 너도 와서 놀자. 그래서 저는 근데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갔는데 그 친구들만 행사를 하고 이제 새벽에 저 집 근처로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야, 너 몰랐냐? 광우병 쇠고기가 지금 난리다. 그래 큰일이네. 자 일단 뭐 왔으니까 밥이나 먹자. 근데 저희 집 근처에 24시간 그 저렴한 돈을 내면 무한정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집. 예, 고기 뷔페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고기 뷔페집이 다 간판에 써 있는 거죠. 전체 다 미국산 쇠고기다. 예. 근데 야 너희들 지금 광우병 반대 시위하고 왔다 놓고 왜 쇠고기 이렇게 맛있게 먹냐 그랬더니 그건 그거고 뭐 행사는 행사고 뭐 식사는 식사지 뭐 이래서 그때부터도 사실은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적잖은 분들이 이게 가공의 이슈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우리 협상단이 가서 고백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미국이 고마운 나라고 우리 우방인데 너희들 아무 죄 없는 너희들 소고기를 불량식품인 것처럼 우리가 좀 이야기한 면이 있고 너희들 농가에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받을 테니까 우리 합리적인 관세 얘기해 보자. 왜 이렇게 못 나갔을까? 물론 여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진보 내지 좌익 진영이 상당히 아픈 급소거든요, 이게. 맞아요. 너희들 그 광우병 때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 다 이렇게 안 쳐다봅니다, 눈을. 다들 그냥 입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벙어리처럼 있으면 좀 그건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제 주위에 열렬히 그 시위 나갔던 그 선배한테 이제 제가 이제 식사 중에 약 올립니다. 형 왜 그 소고기 먹어? 그 광우병 걸려? 그러면은 이제 그 형이 야 내가 임마 언제 내가 광우병 그런 걸 믿고 시위를 나갔다는 거야. 나는 국민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를 혼내기 위해 나갔던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승리죠, 뭐 그게. 또 어떤 분들은 또 솔직한 분들은 아니 내가 그때 신문 방송에 현혹돼 가지고 나도 그 시위 나갔다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하다. 옛날 얘기 하지 마라. 그런 뭐 분들은 이런.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뭐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없었다. 이게 팩트고요. 또 30개월 이상 소가 특히 더 위험하다든가 하는 것은 그 낭설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DNA 구조가 무슨 광우병 걸리기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데도 학자들, 있었어요. 연예인들, 뭐 어떤 연예인 이름 바꿨지 않아요 지금? 그쵸. 이름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멀쩡한 동맹국의 쇠고기를 어떤 의미에서 그 명예를 실추시킨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툭 터놓고 사과하고 출구 전략을 고민했었어야 된다. 그게 아마 이번 협상 결과에서 가장 아쉬운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이 15% 관세 협상이 성과는커녕 실패다라고 많은 비판이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듣다 보면은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실패인 이유 좀 핵심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지금 혼란스러울 지경인데 우선 뭐 남 탓을 하기 전에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사실은 이 정도 내다보고 TF가 구성됐었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워서 그 골든 타임 놓쳤다는 거. 그리고 미국이 수차례 사실은 뭐 바이든 정부 때부터도 먼저 우리나라를 에너지 민감 국가에 등재시켰습니다. 경고했죠. 그리고 사드를 빼다가 우리 성주에 있던 사드를 빼다가 중동으로 옮겼습니다. 강력한 시그널이었던 거예요. 너희들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볼지 좀 생각해보겠다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동 조치를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이재명 대통령 또는 후보 시절의 실언, 뭐 또는 망언, 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확률은 뭐 외계인 침공 뭐 비슷한 거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상당히 미국을 자극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쉐쉐 발언 그리고 그렇죠. 언론이 이걸 좀 짚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시진핑하고 첫 전화 통화를 할 때 네.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거 외교적으로 상당히 실수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만약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있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런 일정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 얘기를 운운한다든가 또 전승절에 갈지도 몰라. 그렇죠. 전시작전권 환수해버릴까? 뭐 이런 뻥카드. 예. 뭐 잘 안 먹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뭐 체면만 구겼습니다만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미국 정계에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쯤 버릇을 좀 고쳐놔야 될 때가 왔다. 어떤 이런 공감대를 만들었을 게 분명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비자가 나올 것이 의심스러운 그런 반미 성향 인사들을 내각 주요 핵심 요직에 앉혔다는 거. 국정원장, 뭐 총리. 그리고 모스탄 대사가 지금 정부에게 좀 불편한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전직 대사를 그렇게 푸대접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었다. 그것도 상당히 미국을 자극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자꾸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뭐 2주 뒤에 뭐 정상회담 한다는데 그것도 뭐 오늘 신문 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 그래요? 예. 그렇게 볼 때 지금 미국이 우리를 꺼리는 이유가 뭘까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자꾸 언론을 동원해서 왜곡을 하니까 꺼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그 실제로는 별게 아닌데 엄청난 게 있었던 것처럼 보도한다든지 예. 오늘도 뭐 펜앤마이크에 좋은 기사가 났던데 네. 두 나라가 협상을 했는데 네. 미국은 만족스러워하고 우리는 지금 상당히 많은 출혈을 이제 감내하고 있는데 네네. 폴리티코라는 그 매체에서 예. 도메스틱 빅토리다. 네. 한국의 국내적인 승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네. 두 나라가 협상을 해서 도메스틱 빅토리다 그러면 절반의 승리라고 번역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앞에 맥락은 빼고 이재명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매체들이 보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문명 사회에서는 네. 분명히 협상을 하고 대화를 했으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또 이후 그걸 논의를 해야지 저 사람들을 가서 아라고 하면 뒤에 가서 어라고 하고 예. 분명히 나는 열을 얘기했는데 뒤에 가면 백이라고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협상 전 단계에서부터 미국의 신뢰를 잃은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지금 이러한 결과까지 이어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주둔비 많은 매체들이 지금 방위비랑 주둔비 헷갈려요. 예. 우리의 논점이 되는 그 주둔비는 예. 우리 미군 젊은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으면서 쓰는 무슨 전기세, 물값, 그다음에 무슨 인력들 쓰는 인건비 이런 거 일부 같이 내는 주둔비를 말하는 것인데 예. 그거 몇 조 아끼려다가 지금 수백 조 폭탄 맞은 게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시그널을 빨리 보냈어야 됐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엊그제 한미동맹은 그렇죠. 예, 그렇게 뭐 얘기를 굳게 했죠. 간다. 근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그거 관세 회초리 맞고 나서 바른 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너무 타이밍이 늦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회초리 맞기 전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있었고 네. 뭐 사실은 뭐 여기 선우 기자님이나 우리 펜앤드마이크에서 누차 이 대란이 터지기 전에 네.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했죠. 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참 어떻게 보면 애처롭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 울림이 여의도까지는 안 가는 모양이어서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아쉽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나라가 자꾸 좀 중세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부에 있던 사람들 막 사화처럼 옛날 무슨 풍양조 씨니 안동건 씨니 그 나라의 이제 정권을 잡은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가문이 네네네. 그 기존 정권에 뭐 부역했거나 기존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 뭐 싹 다 이게 멸문지화를 시켜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게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었어도요. 주요 우리 우방 국가에 나가 있는 대사들은 충분히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정권 바뀌자마자 싹 다 들어와. 야 지금 뭐 정신 못 차려? 세상이 바뀌었다고.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사가 예를 들어 미국에 나가 있다. 주미 대사가 나가 있다. 그러면 그 주미 대사가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재계 인맥들 만들고 또 민원 들어주고 서로 연결시켜주고 그거 방대한 자산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후임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예를 들면 내가 대사로 먼저 와서 선우 기자랑 좀 친해졌다 그러면 내 후임 대사하고 자리도 만들고 그렇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네. 대사를 긴급히 철수시킨 것이 상당히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졌을 공산이 가능성이 큽니다. 있다. 아. 아마 이번 회담의 지지부진한 측면도 그거랑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이게요. 지난 G7부터 계속 우려스럽다, 뭐 시그널이다, 전조 증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토 불참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관세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2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권. 근데 남은 4년 8개월 동안 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미래 한미 외교뿐만 아니라 이 외교 이재명 정권의 외교는 전망을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현재까지 나온 자료만 본다면 이제 거의 전운이 드리워졌다. 먹구름이 낀 상황이라고 밖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돈이 아닙니다. 뭐 트럼프가 관세 몇 푼 받아가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국제사회 질서를 미국적 가치와 미국적 질서에 다시 놓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뭐 마가입니다. 그게. 그럼 뭐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거기 적극 협력하고 또 우리가 미국적 가치와 질서 속에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네. 그럼 대체 어려울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미 동맹 자유우방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겠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게 정답이다. 예컨대 오늘 또 최악의 타이밍으로 또 정동영 장관이 맞아요.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하겠다 그러는데 정말 일이 안 되는 집안은 네. 뭐 정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왜 이런 타이밍에 그런 말을 던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디테일한 부분에서 협상이 남았잖아요. 남은 상황에서 굳이 정도경 통일부 장관이 왜 이 말을 꺼낸지 의아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거는 주무부서가 통일부가 아니잖아요. 네. 국방부하고 한미연합사하고 우리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인데 그래서 아니 지금 한참 저 관세로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 안 할래? 이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관세를 너무 깎아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정신 거예요. 못 차렸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만큼은 네. 정치적인 시류와 무관하게 진행한다 이런 메시지를 좀 보냈으면 좋겠고 또 북한 인권재단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잖아요. 그거 빨리 좀 매듭 짓고 네. 그리고 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 같은 거 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네. 뭐 많은 우려가 있지만 우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초지일간 자유우방의 일원답게 간다. 뭐 이런 메시지 나와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대북 풍선하고 방송 전면 중단한 거 재개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북한에서 좋은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아니, 오히려 하면은 해서라도 뭐 좋은 소리 나오면 다행인데 무시하고 있잖아요 김여정이가. 그래서 지금 강대국은요 예. 어떤 협상 어떤 약속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빨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모든 가용한 채널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으로 간다. 이걸 좀 각인시켜야 될 거고 예. MRO 시장 따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조선 그 회사를 살려주죠? 우리가 전 세계 2, 3위의 기술력과 경험이 있는 나라인데 근데 아직 뭐 모든 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예.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손이 발이 되게 빌어서라도 MRO만큼은 우리에게 맡겨달라.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종교계,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광화문 애국 집회하는 분들 예. 지금 무슨 내가 열심히 해봐야 뭐 이재명 정부만 좋은 일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정부의 협상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우리가 풀 가동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좀 광화문 태극기 뭐 수모와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한미 동맹이 정말 위태로울 때 그래도 광화문에 있는 태극기 시민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한미 동맹을 지켜냈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내한했을 때요. 예. 한 번인가 반미 시위가 있어갖고 그 예. 동선에 예. 그 트럼프 대통령 가는 그 동선에 반미 시위가 있어가지고 예. 유턴을 해서 가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유턴을 해서 갈 때 마침 거기에 태극기 시위대가 태극기를 흔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호하니까 유리창에 잠깐 내려갔다 올라간 일이 있어요. 그 장면을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 동맹이 이렇게 와해 직전까지 갔을 때 애국 시민들의 그 그건 역사가 인정해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게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필수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중국의 J-20 스텔스 비행기가 우리나라 대한해협을 건너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조금 신문 기사가 웃긴 것이 J-20도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F-35 같은 미제 스텔스기에 비해서는 스텔스율이 좀 떨어져요. 레이더에 좀 크게 잡힙니다. 네네. 그러면은 J-20보다 훨씬 더 레이더를 잘 피하는 F-35를 운용하는 미국의 탐지 기술로 그게 안 보였을까요? 물론 이건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네. 미국이 보고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을 공산도 있습니다. 지금 저 대한민국 저 한미연합훈련도 안 하겠다고 하고 예. 지금 저게 친중으로 가자는 건지 괘씸한 찰나에 중국 전투기가 지나간다. 한번 얘기하지 말아볼까? 저는 이랬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미국이 알았다면 일본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신문에 보니까 뭐 한미일의 그 레이더 공조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 J-22 몰래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미국의 기술력을 이게 그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지금 뭐 J-20뿐만이 아니잖아요. 서해상의 구조물에다가 예. 지금 또 싱하이밍이 또 뭐라 그래요? 싱하이밍이 대놓고 아니 반중 정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우라고 프레이밍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청년들은 더 심해요. 이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싹 다 그냥 극우라고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단속을 뭐 정리를 하라는 건지 뭔지. 우리나라의 반중 내지는 뭐 예.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는 대부분 자업자득입니다. 예. 그 미세먼지 좋지 않아잖아요. 그리고 지금 불법 그 구조물도 그렇고요. 서해상에. 네. 우리 서해상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 수십 기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시민단체들 왜 그거 문제 제기 안 하냐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음식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에 엄청난 반감이 화내죠. 있습니다. 우리 중국제 무슨 김치 뭐 이런 거 뭐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중 세력을 단속하라는 이것이 지금은 요 정도 메시지로 나오지만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 구체적인 액션으로 나올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한미 동맹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고생하는 대기업들 팔을 그만 비틀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미국이 볼 때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일단은 저 팔 비틀어 갖고 토해내게 만들었는데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놓고 정작 국내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오늘 법사위 통과됐어요. 노란봉투법의 상법 개정안에 예. 지금 법인세를 올렸죠. 이번 정부 예. 들어와서. 자, 그러면 미국이 바라볼 때 지금 저렇게 기업을 옥죄는 스탠스로 가면 야, 이거 대한민국 쟤네들이 우리한테 약속한 투자금을 주겠냐? 줄 여력이 있을까? 기업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 그거 가지고 펀딩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업을 옥죄하는 법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미국이라면 네. 어이 한국 너네 그렇게 기업들 괴롭히는 법 기업들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면서 어떻게 그거 펀딩하겠다는 거야. 너희들 내가 니네들 의도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아까 말한다시피 너네 의도를 못 믿겠어. 야, 일단 관세를 한 20% 정도로 올리고 다시 얘기하자. 이러면 어쩌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들 좀 괴롭히지 말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좀 종합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 우리가 한미 관계를 본질적으로 회복하려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저 그냥 멋있는 말 다 던지고 앞뒤 생각 안 하고 던지는 그 운동권식 투쟁 이제 이런 걸 안 해야 된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로 깎아온 게 잘한 거라면 한미 FTA를 체결한 정치권의 그 사례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렇죠. 거예요. 아직도 FTA 검색하면요. 예전에 기억납니다. 제 후배 녀석이 제 페이스북에다가 네. 그 오래전입니다. 한미 FTA가 이제 체결됐다 그래서 아 축하한다 뭐 잘 됐다는 식으로 글을 쓰니까 댓글에 막 험악하게 댓글 다는 거예요. 선배는 민족 의식이 없습니까? 민족 의식이 왜 나와요? 뭐 FTA를 하는데 아니 뭐 무역해서 돈 벌면 좋은 거 아니야? 아 선배 정말 실망이군요. 뭐 이래요 갖다부터. 네. 지금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야 너 0%대 관세 0%대 그렇게 욕해놓고 지금 15% 어때? 예. 아마 그 친구 지금 이 정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좀 무지에 가까운 이런 짓을 좀 그만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언론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플라이츠 부소장이 예. JTBC. 그 JTBC 왜 그러냐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지금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JTBC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이츠 부소장이 앞으로 JTBC하고 소통 안 해. 예. 이거 무슨 망신이냐는 거예요. 망신이죠. 이게.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플라이츠 부소장에 있는 미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에 트럼프 행정 강요 7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한미 관계를 이렇게 막 다뤄도 되는 거냐? 예. 그거 외에도 뭐 많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요. 영국 BBC는 2003년도에
토니 블레어 총리가 너무 미국을 도와주려고 대량 살상 무기 정보를 왜곡했다 이렇게 오보를 냈어요. 근거가 뭐야? 못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BBC 사장이 사표 내고 내려갔습니다.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명 국가는 큰 사건 사고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거는 뭐 그 정도 보도를 치면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네. 이제 우파 내지 보수 정부를 흔들었던 그 무서운 신문 오보들 네. 우리는 다 그냥 좋게 넘어갑니다. 네. 뭐 표현의 자유가 좋지 않아 뭐 이러면서 예전에 그 일본 아사히 TV는요 1999년에 어느 시골 농가의 채소에서 다이옥신이 나왔다. 독극물입니다. 그거 오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프로그램을 자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에 가서 그다음 우리나라 돈을 1억 원 넘는 돈 저 위로금으로 드렸습니다. 책임을 졌다는 거군요. 책임을 주는 거죠.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뭐 네. 예전에 뭐 7시간 동안 뭐 어쨌다더라부터 시작해서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어떤 문명국가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자유우방들이 우리하고 믿고 대화하겠는가. 이 점을 제가 꼭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네. 세월호나 이태원 같은 국가적인 큰 슬픈 사고에 정파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호 이태원 참사는 그렇게 극한의 정쟁으로 몰고 가면서 왜 무한공항 얘기 왜 안 나오냐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공항 참사는 조종사 책임이고 세월호는 박근혜 책임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접근들. 예. 그리고 후쿠시마 앞바다에 그 난리 피웠잖아요. 그중 한 분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 가수인데 예. 그 저 뭐 스킨스쿠버 끼고 비장하게 막 내가 바다에 맞아요. 직접 예. 가보겠습니다. 저 예.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그분은. 예. 그 왜 강화도에 안 가보냔 말이에요, 그분은. 예. 북한 핵폐수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모든 이런 게 이제 운동권식 정치 투쟁 방식입니다. 이게 눈앞의 이익, 눈앞의 이슈만 만들 수 있다면, 그 또 내가 미워하는 정권에 피해만 줄 수 있다면 사실관계나 언론의 윤리나 이런 건 뒷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이 구태를 빨리 벗어야 되는 겁니다. 뭐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지만은 주한 대사관과 CIA가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여담입니다만 어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애들을 반미 시위, 폭력 시위로 내보내는 것은 전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위의 목적이 아무리 정의롭다 그래도 우리가 저 대학교 졸업할 때 이력서 낼 때 우리 취업 공고 올라오면 제일 끝에 써 있습니다. 해외 여행 등 결격 사유가 그렇죠. 예, 없는 맞아. 사람. 예. 그 비자가 안 나오면 그 아이 인생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왜? 지금 더 이상 미국이 한미동맹 또는 북한과 접경한 최전방에 있는 나라라는 그런 차원으로 시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객기랄까요? 호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협상단이 상당히 악조건에서 아마 미국을 만난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기업들의 공이 컸다 그럽니다. 엄청 컸어요. 그 기업들이 평상시 갖고 있던 인맥을 아마 풀가동한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일각의 그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약간 몰상식한 편견들 이번에 좀 기업이야말로 우리 살리는 등불 같은 그렇죠. 존재다 이런 게 필요할 거고 예.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민주당이나 국힘 쪽에 이제 평판을 좀 들어보니까 네. 상당히 온건하고 전문성 있는 분이고 또 기재부가 원래 제일 똑똑한 엘리트 관료들이 가는 곳입니다. 맞아요. 네. 거기서 3년 연속으로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된 그 좌우 막론하고 아주 전문성을 인정받는 분인데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튼튼한 관료 조직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했다. 물론 15%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관료 조직과 대기업에 큰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양일국 박사 초대석 이후에 또 이주호 경제평론가 초대석에서도 지금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왜 난리가 났는지 이 여부, 관세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따져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